자,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좀 하나 있습니다. 자, 전압은요, 한 페루프 안에서, 그쵸? 페루프 안에서, V1과 V2, V3, 이 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VS가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V1과 V2, V3 각각의 전압들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자, 한 회로에서 전류는 일정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V1, R1에 지나가는 전류나 R2에 지나가는 전류나 R3에 지나가는 전류나 다 같은 I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회로는 어떤 회로입니까? 직렬이죠, 직렬. 그쵸? 그러면 직렬 회로에서는 I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대신에 직렬에서의 전압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선 병렬입니다. 자, 한 노드에 들어가는 전류는 바깥으로 나갈 때 지금 여기서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I1, I2, I3가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각각 같나요? 같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R이 다르다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병렬일 때는 뭐가 같으냐면 전압이 같겠죠. 왜? 전압과 전류는 선형관계인데 전류가 다르면 왜 R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전압은 같아요. 그쵸? 걸린 전압은 일정하고, 그쵸? 대신 전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렬과 이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전류 법칙에서 병렬 회로에서의 전류,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에 대한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고 일정하고,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 예제예요. 자, 여기에서 V3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쵸? V3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KVL을 이용하면 되겠죠. KVL 뭐였죠? 폐회로에서의 전압의 합은 0이다. 자, VS와 여기를 V1, V2, V3라고 했을 때 VS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다. 혹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VS는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 우리 V소스의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가 여기에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쪽,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전류가 들어갈 때 뭘부터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지나간 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자, 이 VS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식을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마이너스 VS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이 그대로 쓰였다고 하면 VS는 결과적으로 볼 때 VS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푼다고 하면 VS는 뭐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식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그러면 V1은
12, 그 다음에 V2는 25, 그 다음에 V3, VS는 마이너스 50은 0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V3는 자 얼마입니까? 50 빼기 12 빼기 25. 요거는 어때요? 13V가 되겠네요. 그쵸? 예. 자, 그리고 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V1이 12V, V2가 25V, 여기 V3에 얘가 만약에 50이다. 근데 이건 안 되죠. 예, 안 될 거예요. 그쵸? 이러면 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 V1, 2, 3가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모른다.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면 VS가 분명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알고 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 VS, V1, 2, 3의 방향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놓는 게 좀 더 알기 쉽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럼 플러스에서 나가서 VS 같은 경우에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VS만 볼 때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IR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얘는 IR은 뭡니까? 자, 지금 VDC에서 흐르는 전류를 IR이라 놓고, 그쵸? 그러면 V는 예를 들어서 VDC는 VR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VR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놨을 때 R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IR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DC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VR은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고 이때 흐른 전류 IR은 KVL을 이용하면 R분의 VDC로 정의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쭉 따져서 들어가면 KVL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KVL에 의해서 식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I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뭐라고 했죠? 한 노드나 한 면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죠. 자,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한 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점에 들어올 때 그래서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때 이런 경우에는 I1 더하기 I2는 I3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I1 더하기 I2 마이너스 I3는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I3의 값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래야 이제 부호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회로를 볼게요. 그럼 이거는 직접 회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를 보면 6V VS가 있고요. 그 다음에 3ohm과
이온 전압이 저항이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회로예요? 병렬 회로입니다. 그렇죠? 예, 병렬.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쵸? 예. 그쵸?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전압이 일정. 그쵸? 예. 그러니, 자, 여기 앞에 걸려 있는 VS가 여기에도 똑같이 걸리겠죠. 그쵸? 예. 그러면 요 노드에서 보면, 자, 요 노드에서 보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5A가 흐른다면, 그쵸? 요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그쵸? 이렇게인데 5A면 5A를 어떻게든 나눠서 I1과 I2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병렬이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했을 때 I1은 R분의 V니까 그쵸? 얘는 3분의 6 해서 2A가 되겠고 I2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얘는 보나마나 3A가 되겠죠. 왜요? KCL에 의해서 I1 더하기 I2는 IT, 얘를 IT라고 하면 과 같으니까 IT가 5고 I1이 2니까 당연히 I2는 3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또 회로에 흐르는 전류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노드가 있네요. 노드 한 점에 자, 12A가 들어오고요. 10A 들어오고 12A 들어오고 10A 들어오고 7A도 들어오고 20A 나가고 IX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노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라고 했으니까 12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볼게요.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볼지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볼지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본다면 뭐 는 0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 지금 여기에서는 식은 자, 나가는 것과 들어온 것의 각각의 합은 같으니까 20은 12 더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IX는 뭐 9가 되겠네요. 어떻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되는데 자,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본다면 자, 12 더하기 10 더하기 7 빼기 20 빼기 IX는 0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을 바꿨으면 이 식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KCL을 이용하면 한 전류를 구하고자 하는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직렬과 병렬 결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직렬 결합은요. 자, 보시죠. 전류가 같도록 결합한 형태. 앞에서 우리 직렬, 병렬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직렬회로, 병렬회로. 예. 근데 자, 전류가 같도록 결합한 형태, 직렬 시리즈로 쭉 이어서 연결되는 형태. 뭐 전원이든 이렇게 자, 전원이든 이게 직렬이죠. 저항이든 뭐 커패시터든
인덕터든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을 한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전류는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직렬일 때는요. 저항은 더해주면 되고요. 전압도 더해주면 되고 뭐 커패시터, 인덕터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회로는 저항을 두 개가 이어져 있네요. 그럼 얘는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은 앞에서 R1과 R2를 직접적으로 그냥 더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직렬 연결의 특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지금 요 회로, 요 오른쪽 회로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V, 그 다음에 여기를 R1, R2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렬이니까 전류가 I로 하나가 흐르는 것이죠. 자,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놨을 때 V1은 I의 R1이 되고요. V2는 I의 R2가 됩니다. 그러면 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서 소스 V는 V1 더하기 V2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대신 대입하면 I의 R1 더하기 R2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V는 IR이니까 흐른 전류와 전체 저항 R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R은 R1 더하기 R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직렬 때는 저항, 전압 등은 직접 더하면 등가 항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또 하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직렬 회로에서는 값을 더해주는 것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직렬 연결 회로의 특징은요. 자, 회로에서 오직 하나만의 경로를 가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류는 첫 번째 소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소자의 저항도 받음으로 직렬 회로에서의 저항의 합은 그냥 직렬 연결된 저항의 합은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얘는 5옴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로에서의 총 전압은 회로에서의 각 소자에서 분배되어 각 소자에 일어나는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의 전압과 같다. 이게 뭐예요? 전류가 이렇게 동일한 전류가 흘러가니까 이 첫 번째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량은 V1, 두 번째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량은 V2라고 했을 때 전체 전압은 각 전압 강하량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전압 분배라는 것 성질이 있는데요. 직렬 회로에서 전압 분배는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전체 전압 V를 보면 이 회로에서는 V1, V2,
Vx, Vn 이런 식으로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강하 전압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 더하기 V2 더하기 Vx 더하기 쭉 Vn은 V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그쵸? 우리가 요 Vx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Vx는 여기 전체 흐른 전류 I와 R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Vx는 Rx 곱하기 I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회로는 전체 이렇게 하나의 전압으로 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직렬이니까. 그러면 R은 요 저항들을 다 더한 것과 같은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그쵸? 얘는 전체 R분의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네. 그러면 전류는 같으니까, 그쵸? 이 두 식에서 전류는 같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Vx는 I 대신에 R들의 합분의 V 이 식을 두 번째 식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전체 저항 값들의 합분에 그 구하고자 하는 저항을 분자로 놓고 그 B에다가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그 저항에서의 강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제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를 R2라고 했을 때 전압 분배 식에 의해서 여기를 V라고 놓으면 V1, V2는 V2는 그쵸? V2는 어떻게 돼요? 요 식을 대입을 해볼게요. R1, R1 더하기 R2분의 V2는 R2의 전압이잖아요. 걸린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다가 V 이렇게 구해주면 우리가 V2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V1은 R1 더하기 R2분의 R1의 V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전압 분배의 원리예요. 그리고 전압 분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V, R1, R2 이때 R1, R2에 걸리는 전압 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솔직히 요 회로와 요 회로가 다른 게 있어요? 같죠? 얘를 옆으로 세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R2는 V2는 어떻게 왜 똑같죠? R1 더하기 R2분의 R1의 V R2분의 V 이렇게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압이 직렬 회로에서 그 어떤 한 전압에 저항이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자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전압 분배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압이 V가 10V예요. 그리고 R1과 R1이 만약에 5ohm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12V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V2에서
자, 회로가 지금 여기에서 내 전원을 여기서 이제 따서 쓰려고 해요. 그때 내가 원하는 전원이 예를 들어서 뭐 3V다. 3V다. 그러면 R2를 얼마로 해야 돼요? R2, V2는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인데 R1이 5고 R2의 V가 12V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V2는 얘가 만약에 3V, 우리가 원하는 게 3V였다면, 그쵸? 그러면 12, 그쵸? 5 더하기 R2분의 R2. 그러면 이거씩 풀면 되겠죠? 그쵸? 맞아요? 예. 그럼 이거 풀면 R2의 값을 우리가 뭐 결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병렬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병렬 결합은요, 전압이 같도록 결합된 형태를 병렬 결합이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떤 전류가 의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형태의 회로를 병렬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등가, 똑같은 값을 갖는 회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요 저항들을 직렬에서는 자, 이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자, 이렇게 직렬에서는 이렇게 더해서 등가 저항 하나로 만들었죠. 그쵸? 등가 저항. 병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렬 저항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병렬 결합은 전압이 같도록 결합한 형태예요. 예, 전압이 같도록 결합한 형태고, 직렬은 전류가 같도록 결합한 형태가 직렬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그거죠. 네, 물론 그 형태, 모양의 차이도 있지만요. 예, 그래서 일단 저항 자체가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져 있을 때 R1, R2라고 하고 얘를 REQ, 이퀴벌런트 저항, 등가 저항이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등가 저항은 직렬일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더했죠. R1, R2, REQ라고 하면 REQ는 R1 더하기 R2였어요. 근데 병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REQ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하나 더 있다면 R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일단 두 개만 해보면, 자, 얘는 두 개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R1, R2분의 R1 더하기 R2가 등가 저항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저항은 결과적으로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것이 이제 병렬 저항, 병렬의 회로에서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저항의 역으로 지멘스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예, 그거는 R분의 1을 G라고 놓고 직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게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폰트 깨졌는데요. 여기 또는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멘스가
조금 더 연산을 쉽게 하는 경우도 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요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들 등가 저항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